네, 오늘도 역전의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엠비엔골드 신광선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네, 테슬라발로 2차 전지도 그렇고 네. 오후장에서는 로봇주들도 좀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왜 중국 증시도 이렇게 급등 좀 나와주고 있는데 네. 왜 우리 증시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저도 참 야속하다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은 이제 종목을 리뷰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저만의 그런 개인적인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 일단 테슬라 얘기를 좀 잘하셨습니다. 2차 전지 안 그래도 계속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뭐 하락의 정점을 뭔가 만드는 듯한 이 부분들이 테슬라 실적 발표. 오늘 우리나라 시간이 새벽 6시에 있었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고금리잖아요, 지금. 네. 고금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게 뭐죠? 금리 인하 언제 할 거야, 언제 할 거죠? 이런 부분인데 이 고금리가 유지된 상황에서 신차 판매는 생각보다 어렵구나. 이거를 이제 테슬라가 이번 실적에서 또 보여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로 인해서 지금 테슬라가 지금 애프터 마켓 이후 장시간의 후 거래에서 현재 200불이 깨진 197불로 지금 마이너스 5% 가까이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럼 본장 들어가면은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 왜냐하면 이전 11월 달에도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도 10월 달에 실적 발표 나왔을 때도 애프터마켓에서 마이너스 6% 빠지다가 결국은 본장 들어가서 마이너스 10%까지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는 오늘 만약 이 실적 발표를 뭔가 안 좋은 분위기에서도 만약에 200불을 다시 올라와서 200불을 지지받는다면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2차 전지도 오늘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겠죠. 오, 정말요? 결국 뭐냐면 네. 뭐 자동차 판매라든지 뭐 BYD한테 밀렸다 이런 얘기했지만 결국은 글로벌 트렌드에서 전기차 배터리 이 전기차 하면은 생각나는 게 테슬라라는 이 심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200불을 무조건적인 사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저희가 이제 점심 때 갑자기 하락 나오다가 왁 올라왔었어요. 막 올라왔었는데 특히 코스피가 지금 뭐 보합 수준까지 회복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증시가 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증안기금 투입 관련된 400조 원 투입한다는 소식으로 나오면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4일 거래일째, 4거래일째 강한 2% 양대 양봉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바닥을 일단 잡긴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매도가 사실 이제 지지난달에 금지령 이후에 신규 공매도가 때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2,600을 확 오버가 나왔을 때 1월 3일 날 정말 장대 항목 나왔을 때 그때부터 지금 어찌 보면 13거래 연속 음봉이 하락이 나오다가 지금 좀 이제 안정화 좀 구간에 좀 접어들었죠. 어찌 보면 하단 자체가.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통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월가에서 바라볼 때는 월가 펀드 매니저는 우리나라를 뭘로 하냐? 롱숏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으면 롱 포지션 잡고 주식을 사고 떨어질 것 같다면 숏을 잡아서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금지시켜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자금이 이탈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도 사실 1월 초부터 나왔던 부분인데 근데 그 하락이 공매도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니까요. 네. 공매도 때문에 떨어졌으면 쉽게 얘기해서 쇼커브 환매수 물량이 나오면서 V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죠? 공매도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선물과 현물의 스프레드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물 시장도 대거적으로 많이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순수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V자 반등이 힘들다. 그러니까 뭔가 강한 모멘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V자 반등은 상당히 당분간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팁을 제가 하나를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자, 가깝고도 먼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나라죠. 일본. 니케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중국 증시에 대한 흐름보다는 니케이 증시에 대한 흐름 쉽게 얘기해서 그 하루 일봉의 캔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도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긴 하지만 중국과 우리나라는 약간 시장주의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고 근데 우리나라 가까운 일본은 우리와 같은 시장 경제주의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 니케이 증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만약에 훅 빠졌다. 근데 일본 니케이 증시가 오히려 플러스를 내고 버틴다. 지금 니케이 증시가 사상 최고치 후에 고점 떠 있지만 플러스 0.17% 정도 상승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나라는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올 거다. 만약에 나오면 바이더직 구간이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장을 보는 것보다는
일본 니케이 증시의 향방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순간적으로 빠져요. 북한 때문에 빠진다고 쳐볼게요. 빠진다고 하면은 니케이가 플러스를 해서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오. 근데 같이 빠지는 건 안 좋은 거죠. 아. 일본이 같이 빠지는 거는 네. 결국은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똑같이 빠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래서 제가 팁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니케이 지수의 상승세를 조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SK 하이닉스 흑자 저희가 많이 기다렸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전문가가 네. 이게 쉽게 해서 제주 반도체, 어부 반도체 포모 같아요. 이제는 더 아닌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보기 좋게 틀렸죠. 오늘 어부 반도체 장대 한번 나오는 거 보고 네. 역시 숫자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 저 같은 이제 전문가도 이제 틀리는 시장이 이 시장에 대한 흐름, 포모가 상당히 강하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저는 반도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선을 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어떤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테마주 형식으로 지금 돌고 있다는 겁니다. 아, 네, 맞아요.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면 네. 직접 찐수해주는 딱 한 종목밖에 없거든요. 이수페타시스. 근데 이수페타시스 어떻죠? 어제 올라갔지만 오늘은 마이너스 지금 1.5에서 2% 빠지고 있고요. 전반적인 한미반도체 HBM, SK 하이닉스야. 오늘 SK 하이닉스가 중요한 코멘트를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산 관련된 부분들 그 부분은 아직은 속도를 좀 조절하는 정도로 차후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시장이 기다렸던 거는 SK 하이닉스는 감산을 이제 철회하는 걸 원했는데 네. 지금 SK 하이닉스는 골조가 뭐냐면 엔비디아한테 우리가 지금 수주받아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HBM 모델, HBM 관련된 그쪽만 신경 쓰겠다. 캐파 늘릴 생각 없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마이너스 3% 가까이 급락 나온 연인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네. 재밌죠? 뭐 본드 장비 업체라든지 지금 고용도 올라가는 거 보면은 SK 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두 개의 SK 향은 또 올라가는데 나머지는 또 떨어지는 괴이한 현상. 근데 반도체가 진짜 가려면 딱 이쪽에 가야 됩니다. 바로 PCB. 결국 뭐냐면 PCB가 간다는 거. 대덕전자, 신택 이런 쪽이 간다는 거. 코리아 서킷에 간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가 진짜 바닥 찍고 이제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감산차는 없다. 하지만 속도 조절 형식으로 해가지고 언젠가는 이제 좀 조절해서 처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왔다. 아. 그래서 반도체는 저는 지금 약간 반도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테마주 같은 흐름이 보이고 있다. 네. 가야 되는 종목이 못 가고 오히려 이상하게 약간 흘러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나름 선별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엇박자 나면 여러분들 물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인데요. 이 와중에도 저희는 역전의 한 방이 있겠죠. 오늘 준비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래서 약간의 저희가 틀이 바뀌었죠. 원래는 네. 승부나 또는 우회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저희 근로준비 플러스가 이제 긴급 진단을 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간단하게 바로 종목 소개를 하겠습니다. 현재가 6,430원에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이쪽으로 뭔가 단기 트레이딩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단기 트레이딩 해야 될 것 같은데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요.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역전의 승부주는 비트컴퓨터입니다. 비대면 관련주인데요. 네. 저도 실제로 비대면 치료를 좀 받아봤거든요. 네,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 종목 어떤 매력이 더 있을까요? 저는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아, 네. 이따가 끝나고 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3대 그 비대면 의료 진료 관련주죠. 네. 인선정보. 오늘 장중에 인성정보가 좀 튀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근데 지금 인성정보가 튀는 게 비대면 관련된 뭐 모멘텀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쪽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도 지금 이제 헬스케어, 건강 플랫폼 헬스케어 쪽으로 계속해서 뭔가 사업에 대한 변화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감지가 되고 있죠. 온디바이스 AI 기능에서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삼성 갤럭시 폰에서도 이 헬스케어 관련된 뭐 심박수라든지 이게 뭐 몇 걸음을 걸어서 몇 칼로리 소비했다. 이게 기본적으로 다 측정이 되거든요. 이 관련된 부분인데 결국 뭘까요? 데이터 싸움이라는 거죠. AI 관련된 부분들. 제가 지난번에 가지고 나왔었던 AI 최대 수혜가 바로 플리토였잖아요. 플리토에서 5,000원까지 제가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이런 헬스케어 쪽, 이 비대면 관련된 부분에서 EMR 관련된 부분들,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 이게 유리하다. 그래서 플리토가 이렇게 간 거거든요. 번역 쪽이기 때문에 EMR 쪽 클라우드 데이터 국내 최다 보유 기업입니다. 1등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도 지금 여러 개를 갖고 있고요. 병원, 의원, 약국, 그리고 디지털 헬스까지 총망라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이는 게 뭘까요? 결국 AI 딥러닝이죠. 이 딥러닝에 필요한 게 바로 H백, AI 반도체다.
이렇게 좀 있고라 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LG전자가 승부수를 또 던지겠습니다. 바로 XR 관련된 부분들 내년 이제 초에 올해 연말에 내년 초에 XR기 선보이겠다는데 LG전자도 원격 의료 시스템에 600만 달러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해서 XR 헬스 관련된 기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헬스케어 쪽 결국은 이제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봤을 때는 이쪽에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총선이 4월 10일이죠. 네. 한 대략적으로 한 2달 반 정도 남은 상황이라 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갈수록 아직 비대면 관련 부분들이 허용은 됐지만 이 관련된 부분에서 범위는 아직까지 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 총선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제 코멘트들이 이 비대면 확장 관련된 부분들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인성정보도 그렇고 비트컴퓨터 그리고 유비케어 이 3대장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이쪽이 아마 수혜가 또 총선 정책주로서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비트컴퓨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 이거를 키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플리토에서도 데이터를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비트 컴퓨터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 저희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일단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이 하도 지금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시장이라서 공감하실 것 같기 때문에 네. 일단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을요. 목표 가격을 7,200원 선. 이전에 1월 24일 날 고점, 이 거래량 터졌잖아요. 거래량 터졌고 오늘 약간의 조금 하락 나오다가 지금 양봉으로 아래꼬리 좀 달아줬다는 거는 뭔가 아직 시장에서 관심은 있다, 노출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량 없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전고점 근처를 단기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200원 선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추세 라인, 올라온 추세 라인에 이 하단 지지 라인이죠. 5,9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요. 비트컴퓨터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7,200원, 손절가는 5,9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더 자세한 이야기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저녁 9시 40분에 여러분 너튜브 MBN골드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관련된 사항들, 못다한 이야기들도 말씀을 드릴 거고 반도체 테마 장사인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해서 반도체 궁금하신 분들 저녁 9시 40분에 너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가 베팅을 향해서 달려봤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